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가 소리가 들어가야 돼서 할 수 없이 부자연스럽지만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뭐 이 과목은 이렇게 이번에 수업을 합니다. 저 과목은 저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직접 이번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진행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사실 어저께는 이대로 진행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그런데 이게 오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까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뭐 이게 그렇게 비교할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자랑할 만한 여러 선생님들 계시지만 특히 이제 김준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오시는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근데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학교에서 다쳐가지고 또 그 상황에서 김준우 선생님이 가실 수밖에 없으셨나 봐요. 오시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오면 만나볼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김지호 선생님도 네, 어저께도 끝나고 굉장히 많이 이 카메라를 끈 게 죄송할 정도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국어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그냥 이 상황에서 제일 글쎄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학 선생님이 두 분이 한꺼번에 오셔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누실 예정이세요. 어머님 실망 갑자기 수학은 문제 없다고 그런가요? 선생님이 바쁘셔가지고 네네, 그 부분도 그래서 오늘 인사차 이제 제가 인사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시간표는 제가 여기 다 있네. 오후 1시가 안 됐거든요. 네, 잠시만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자료집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하다못해 제가 혹시라도 미리 이렇게 진행들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도록 자료집에는 면접 대비 실제로 면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이들 수기를 작성한 것들을 이제 교육청에서 정리해가지고 낸 책자 중에 뭐 좀 문이과가 섞여 있긴 하지만 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그 면접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집도 좀 넣었고요. 그런 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그 시간표가 앞부분에 있고요. 시간표 이번에 고2가 저기 제가 의식하지 않고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께서 귓속말을 하시니까 제가 엄청 신경 쓰입니다. 아니요, 뭐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요. 갑자기 뭐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그 설명회를 하고 있는 지금 참 감개무량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 자체에서 처음 원장으로서 근무했어요. 그때는 하이스트라는 이름이었죠. 하이스 고등부. 제가 하이스 고등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저기 3단지에 있는 하이스트 고등부하고 9단지에 있는 고등부하고 합쳐서 이쪽에서 통합 하이스트 고등부가 생긴 게 2011년이었던가 그래요. 어쨌든 제 방이 요 3층에 있고 뭐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의 어머님들이 오히려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괜히 좀 이렇게 많이 뵀던 것 같고 아이들도 괜히 너 목동 무슨 중학교 나왔어? 뭐 이런 걸 묻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좀 있네요. 프로젝터가 저 다른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직접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앞부분의 시간표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 사진이라도 띄워놓고 어저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링크를 저기 그 밴드나 이런 데 올릴 때 어제 순서도 편집을 해서 선생님들 그 토크 콘서트식으로 한 부분을 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부모님들 입장에서 느꼈던 거는 이건 1학년 부모님들만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니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1학년 링크지만 내용 위주로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1학년 시간표인데 2학년 시간표요. 2학년 시간표는 일단 뭐 충분히 나중에 제가 이건 전체적인 그 통합 시간표 개념으로 표를 정리한 거고요. 과목별로 뭐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과목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뭐 수강 신청서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개설되는 과목 2학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 국어가 화요일 하고 금요일 날 저 시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당연히 뭐 미적분 시키시겠죠. 이거 오늘 왜 이러죠? 미적분 수업 중에서 이제 4번이 개념 위주의 수업이고 장대일 선생님이 진행하시고요. 허영 선생님이 미적분하고 기하 문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상에는 기하 수업은 없잖아요. 근데 미리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할 때까지 한 열흘 정도가 떠요. 물론 뭐 기하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끼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말고사 직후부터 그 방학하기 전까지 6회차 수업으로 허연 선생님이 전주에서 진행을 하세요. 방학하기 전까지 좀 뭐랄까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일 것 같고 그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제가 김준호 선생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들하고 제가 느끼는 하고 내가 뭐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리긴 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느낌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준호 선생님 뭐 별명이 뭔지는 아시죠? 돌직구라고 하시는데 딱 그 별명을 누가 학생이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돌직구예요. 피해가거나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정통의 어떤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어저께 강조하셨던 내용은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국어 수능에서 특히 이제 비문학 부분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따로 뭐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편집을 하든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전주 내려가면 뭐 당연히 뭐 바로 그걸 할 텐데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하루에 한 편이면 더 좋지만 이틀에 한 편이라도 비문학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강사 출신인데요. 국어하고 영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어는 사실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 아까 백종원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한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갑자기 영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 방학 때 영어는 어떻게 할까? 뭐 엊그제도 그거 1등급 나왔는데 아니면 뭐 아깝게 89야 뭐 충분히 1등급 가능해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리고 방학 때 뭐 할 거니? 단어집 외우고 뭐 문제집 하나 풀지 뭐. 어머니 어떤 책을 하나 샀을 때요. 그 책에 있는 모든 지문이 굉장히 좋은 지문이 아니에요. 이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대충 편집해 놓은 것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지문도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이게 진욱쌤 말씀드리다가 이상하게 갔지만 그냥 뭐 좀 이따 정대우 선생님 건인데 영어 선생님 건인데 그분 책 한 10권 싸놓으세요. 그래서 좋은 지문들을 뽑아서 그걸로 아이들 문제를 만드세요.
뭐 한 권에 어쩔 때는 진짜 지문 한 10개 쓰고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비문학을 한 편씩이라도 요약을 한다? 어떤 글을 가지고 할 건데요? 저는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국어를 잘하려면 어렸을 때 독서력이 굉장히 누적돼서 잘 쌓여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뭐 1학년도 마찬가지고 특히 상상고에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좋은 글들을 주시는데 왜 그거 갖고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좀 장사 같지만 국어는요 그냥 저 수능 전날까지 선생님이랑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비문학 만약에 요약이 힘들면 어제 그 김정 선생님 말씀하시기는 필사 그대로 옮겨 적기라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는 과정에서 이게 멍청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 그 첫 문장이 이런 걸로 시작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고 발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전주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9시 반에 첫 수업을 하세요. 금요일도 수업이 있지만 그러면 금요일 날 9시 20분에 수업 끝나시고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수업을 하려면 뭐 12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뭐 주무셨겠지. 근데 보면 맨날 얼굴이 부어 있어요. 밤새 그 답변한 거예요. 카톡으로 컴퓨터로 이거 가지고. 뭐 제가 듣기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떤 학생 질문하다가 대상포진 올라왔다는 얘기까지 지금 뭐 한 1, 2년 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시고 자신한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진욱쌤이랑 둘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나랑 술 한잔 할까? 그러면 오늘 바빠요 그러고 가서 애들 질문 대답하는 게 일이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선생님이시고요.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은 바로 옆에 앉아 계시니까 보실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별도로 모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호 선생님 좀 전에 제가 뭐 겹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죠. 이 선생님이 자기 포장을 좀 못해요.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수업 들어요 이거.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 글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정말 뭐 쉽게 말씀드려서 수능적이고 또 어떤 사고력이나 뭐 조금 오버하자면 인성까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가 내용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을 뽑으시느라 뭐 일주일 내내 거의 뭐 밤샘 작업을 수도 없이 하시는 분이어서 같은 영어 선생으로서 뭐 직접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세요. 다른 과목 수학이나 뭐 국어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시간적인 배려 때문에 이걸 배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한 타임이지만 이분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6일을 하루는 현강에서 직접 나머지 5일은 온라인으로 단어 테스트, 어휘 테스트 한번, 미니 독해 테스트 한번, 또 어휘 테스트, 미니 독해 테스트 다 그거 치르시고요. 어머니들께도 결과 보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당일 상담하고 아이들하고도 대화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도 정말 저렴한 표현이죠. 가성비? 뭐 이래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정말 하여튼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 과학은 참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오히려 오셨어야 되는데 어제는 사실 너무 뻔하거든요.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2학년 1학기 때 문화생지 중에 3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잘 구분해서 아까 백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입이라는 거는 골고루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씩 끝내가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물리하고 화학을 개설해 놨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무기를 삼기 위해서 일찍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1학년 수업은 개설이 돼 있는데 2학년은 이 선생님이 너무 저만 보면 울려고 그래요. 물리투 누가 들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박지훈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화투를 굳이 방학 때 아이들 안 들을 것 같은데 막 서로 고민을 하시는데 아까 그 백지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게
뭐 상대평가가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랄까 좀 급한 마음이 조금 덜하고 또 현실적으로 뭐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글쎄요 뭐 아이들이 진학하려는 관련된 학과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물리든 화학이든 이제 뭐 투라는 과목이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예를 들면 뭐 정말 영어는 이번에 안 해도 돼라고 하면 그 시간을 쪼개서 뭐 물리투든 화학투든 뭐 이렇게 시간을 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생님은 그래서 시간표에도 안 넣었어요. 자기가 안 넣. 그래서 상담이 오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하실 상황이 아니고 물리투는 정말 이번 방학 때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상고 2학년 아이들한테. 근데 혹시라도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자기는 수업을 할 거니까 안내만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글쎄요 제가 직접 우리의 얘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수일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 아이들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려웠다면서요. 반수 이상이 물론 기말에 나와야 되겠지만 반수 이상이 1등급 점수예요. 항상 그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자료면에서 수업면에서 성적 유지면에서 정말 실력 있게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고 이거는 약간 또 개인적인 판단이 되겠네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 선생님이 과거를 나왔기 때문에 상상고 아이들의 3년 동안의 심리를 잘 이해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었어요. 처음 봤을 때. 뭐 자료 좋다는 얘기는 다른 학원에서까지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건 너무 좀 아전인수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물론 뭐 이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어제 질문으로도 드렸는데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그랬어요. 고등학생 가르칠 때인데 왜 박사는 왜 한 거야? 박사학위까지 하셨어요. 물론 이분은 자꾸 그 말 하지 말래요. 자기 그냥 수료라고 하겠다는 게 아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기까지는 못했는데 창피하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왜 도대체 화학이 뭐 재밌다고 제가 왜냐 화학 때문에 문과를 간 사람이라 화학 뭐 재밌다고 박사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너무 0.1초도 안 돼서 재밌어요. 그리고 꿈이 목표가 대학 교수셨대요. 저는 그냥 부모 입장에서 어머니들께 자랑 삼아 말씀드리자면 정말 화학이 재밌어서 박사까지 하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그 깊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뭐 학교 시험에서 다뤄지고 물론 급할 때는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평상시 수업에서 굉장히 넓은 지식을 전해주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상상고 특성상 뭐 여기 지금 이 건물에 오다 보니까 방학 특강 중에 뭐 중국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과목들이 많던데 상상고가 여름방학 때 사회 준비를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들만 빠르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수학 선생님 그리고 그 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전임자셨던 이창훈 선생님께서 어머님들 아시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여름부터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중단이 돼 버렸어요. 뭐 글쎄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부분 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또 서로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들한테나 본인들 생각하시기에 뭐 이러면 또 이정호 선생님을 또 비하해버리는 게 되나요? 더 좋은 선생님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특히나 당신이 책임지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허연 선생님이 또 추천하신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수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상상고 2학년 수학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하고 필요하시면 질문도 받으면서 서로 어떤 대담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선생님 모시고 이번 여름방학 계획이랑 또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혹시라도 유튜브 시청하시는 어머님들 채팅창에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바로 전달해서
두 분 수학 선생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학 가르치는 허연 선생입니다. 네, 장대일이라고 합니다. 대리쌤한테 하신 말씀이시죠? 일단 네, 네, 죄송합니다. 앉으셔서 하시면 어떨까요? 앉아서 할까요? 네, 불편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앉아서 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화면.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또 성함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테니까. 뭐 가볍게 얘기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도 궁금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뭐 벌써 2학년이잖아요. 그 저희 첫째도 2학년인데 아 상상고는 아닙니다. 근데 여튼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어머니가 고3 때 이제 아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잔소리로 비칠 때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 옛날 그 정보거나 아니면 그 상상고가 아니고 일반고 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면 우리 학교는 좀 달라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상고는 미적 기하까지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확통까지도 그 만일에 그걸 안 듣는다면 언어와 매체를 안 듣는다면 거기까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 2학년 2학기 때 마치는 학교다 보니까 수능 준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에 그 다른 학교에서는 도저히 시도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수학 논술, 수리 논술, 그냥 의대도 논술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학교에서는 시작을 못 해요. 왜냐하면 미적분을 3학년 1학기에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수리 논술의 범위에는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냥 미적분까지가 수리 논술의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이 되어 있는 학교가 3학년 1학기 때 논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목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급 수학 1이라든지 뭐 작년부터 이제 개설이 된 수학적 사고와 통계, 수학적 사고와 적분 뭐 이런 그런 과목들이 예전에 AP를 대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사실 AP는 미국 대학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수리 논술 대비용으로도 많이들 수강하던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수능과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는 아까 전에 이제 과학 2 과목이 절대평가라서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되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주요 과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주요 과목이죠. 단위수도 많고. 근데 그 주요 과목은 다른 학생들도 많이 하는 과목을 보통은 주요 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도 굉장히 1학년 때 단위수가 많았는데 그 통합사회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더라고요. 원래는 그것도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이 안 하니까 나는 조금만 해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 기하 같은 거나 투 과목도 비슷한 거죠. 남들이 많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선행을 하더라도 투 과목은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과학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의 투자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는 27%인가가 A를 받았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A, B, C까지만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 살짝 넘게 A를 받았더라고요.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긴 해요. 그냥 80점을 반절 정도가 넘게끔 애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고 애들이 훌륭한 것도 있기는 한데 훌륭해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 학교 성적에 A를 그렇게 많이 준다는 거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도 B 나오는 애들이 B나 C 나오는 애들이 반절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정시올인이죠. 근데 아까 전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 아예 내신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도 A는 받아놓는 게 필요하다. 그 절대평가 과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하는 그렇게 아이들이 부담 느끼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이따 이제 대일쌤한테도 질문을 저도 그 우리 둘이 이제 합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대일쌤이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기하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내신에서 기하는 미적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분량밖에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A가 그렇게 많다는 건 시험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래도 미적분보다 그래도 양은 적습니다. 그래도 뭐 한 미적분의 4분의 3 아니면 3분의 2 이 정도가 기하다.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기하와 벡터일 때보다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수능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대리쌤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기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번개 특강이라고 저희가 노는이 뭐하니 기말고사 끝나고 니네 작년에도 여름방학 시작하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2학기에는 등급 역전할게요 하던 놈들이 방학 끝나고 나니까 내가 방학 때 뭐 했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방학 때 미적분 열심히 하고 기하는 그 전에 한 6일 정도면 개념은 끝내줄 수 있으니까 전 범위를 그거는 그냥 듣고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서 기획된 게 이제 번개 특강이에요. 7월 8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하 벡터를 중학교 때 선행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얘기니까 중학교 때 기하랑 고등학교 때 기하랑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하는 흔히 논증 기하,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을 사용하지 않고 물론 이제 식을 쓰긴 쓰는데 방정식을 쓴다거나 이런 건 하는데 좌표를 도입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를 그 논증 기하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하는 해석 기하라고 해서 대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x나 y 같은 걸 이용해서 좌표를 도입해서 식으로 푸는 거를 보통 이제 해석 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수 기하라고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의 기하는 그 부분이고요. 공간 벡터가 빠져 있고 평면 벡터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공간 벡터가 진짜 재밌고 굉장히 재밌죠. 그거 빼면 정말 우린 뭘 가르쳐야 되지? 막 이럴 정도였어요. 이거 선생님들만 재밌나요?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애들한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간 지각 능력이 고등학생 때까지 유지되는 아이는 뭐 어렸을 때 유아였을 때는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는데 유지되는 아이는 10만 명당 1명 정도 될 걸? 제가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봐라. 니네 머릿속으로 이거를 그리면 넌 천재.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거 맞추시면 천재. 그러니까 이 교실만한 케이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육면체 케이크. 그러면 평면 하나로는 2개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크를. 그러면 두 개의 평면으로는 3개 또는 이렇게 가로지르면 이렇게 자르면 십자로 자르면 4개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3개의 평면으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8개 공간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8개.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이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어떠한 교선도 서로 공유하지 않고 2개 이상의 평면이 교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4개의 평면, 그러니까 여기에다 8개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평면을 하나 더 잘라가지고 최대로 공간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면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머님 영재예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최대. 이거 물어보면 고등학생들 제가 이제 과학고 애들도 여기 미탐에서도 뭐 한성과고 애들도 가르치고 뭐 과학고 애들 전문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걔네들 못 맞춰요. 똑똑하다는 놈들도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이게 15개인데요.
대부분 16개나 12개라고 대답을 해요. 네, 짝수로 이제 계속 커지니까. 네, 근데 15개가 답이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라고 놨을 때 얘네가 다른 공간은 다 지나가는데 x, y, z가 모두 다 음수인 공간 하나를 못 지나간다. 그래서 공간 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7개의 공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이 하나씩 다 2개로 쪼개지는데 나머지 하나는 못 지나가니까 얘는 고스란히 있다. 이게 옛날 교육 과정. 그 공간 벡터의 방정식을 쓰면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자, 봤지? 니네는 영재나 천재랑은 좀 달라. 성실한 인간들이지. 그래서 그리고 수학 천재가 아니어도 의사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냐? 간단해요. 인간이 지금 제가 아까 유아일 때는 공간 지각 능력이 좋더라도 고등학교 때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면적인 사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칠판에다 그림 그리고 그리고 뭐 원근법 이용해서 미술 작품 그리고 평면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문제도 단면화, 그러니까 이제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도형이 있으면 잘라서 그쪽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투시 한쪽 방향에서만 봐요. 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정면도 측면도 그리고 위에서 내린 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 군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선을 포함해서 자른다거나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 하나만 이렇게 살짝 그려도 굉장히 쉽게 공간 도형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나는 못 찾겠어요. 난 그래서 기하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그걸 머릿속에서 굴려야지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못 해요. 근데 야 이거 그냥 무조건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일단 포함해서 그냥 평면을 잘라. 그럼 나오지. 어차피 니네가 배운 건 뭐 정사형. 수직 조건이 있어야 돼. 무조건 삼수선 정리. 수직 조건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니네는 시험 문제를 교육과정에서 건드릴 일이 없어. 라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기하는 두려운 과목은 아니다. 아이디어성 과목도 아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이 천재가 아닌 일반인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도록 만든 게 교육과정상의 기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주가 돼서 그 7월 8일부터 6회 동안 이제 개념 수업하고요. 애들 까먹을까봐 수요일마다 기하랑 미적이랑 저 이제 파트너 선생님 데일쌤 이제 모시고 데일쌤이 미적분은 아주 단단하게 주 4일 월, 화, 목, 금 이제 미적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 기하만 문제를 풀면 양이 너무 적어서 미적분은 오히려 양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수요일에 기하랑 미적분 문풀을 들어갈 거고요. 결정적으로 거기는 문풀이기 때문에 그 번개특강 기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기하를 배웠다는 친구들도 뭐 이거 중학교 때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완전히 다르고 거기다가 아이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수투 배웠었는데 저번 학기 때 수투도 힘들어 했잖아요. 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기하는 번개특강 반드시 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미적분은 어떻게 진행할지 일단 데일쌤 얘기 듣고 궁금하신 부분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일단 미적분 수업을 계속 했는데 사실 지금 고3 학생 중에 미적분 선택한 학생도 가르치고 있고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2학년 때부터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은 요번에 고3 아이들 학생 중 이런 학생이 있어요. 지금 목동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전교 5등 정도 하는데 그럼 충분히 수시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뭐 고대 정도는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수시를 포기한 이유가 선택 과목을 미적분을 했는데 수학을 다 맞거나 하나를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기하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적분 선택한 거랑 기하 선택한 거랑 표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밑함에 있을 때도 기하 수업을 한 학년을 다 맡을 정도로 기하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으로서 되게 아쉽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간 벡터가 재밌다고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 얘기고 학생들 여자애들은 울어요. 안 그려진다고. 그래서 아니 칠판에 이렇게 볼륨감을 나타내는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이제 아이들이 선택의 폭이 생겼고 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은 2학년 때부터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시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이스한 케이스로 내신과 수시와 정시를 고를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역량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자체 교재를 제가 늘 어떤 식으로 모든 과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냐면요. 정석 보시면 위에 기본 문제 있고 밑에 유제가 있잖아요. 그 기본 문제를 시중에는 교재 말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됐던 문제들도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로 구성을 하면요. 우리는 따로 수능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수학 해본 거 처음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 수원에서 수투 넘어갔을 때의 갭하고 수투에서 미적분 넘어갔을 때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있지도 않은 책을 여기저기서 합쳐서 만드는 게 수학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투부터 정말 이제 수학이 시작이라고 보는데 미적분은 또 그거랑 다른 얘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미적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에서 처음 회의했을 때는 수업을 주 3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주 4회로 바꾸셨어요. 네, 이렇게 3시간에서 3시간 4회 그러니까 3시간 3회 수업해서 4주면은 거의 그냥 공식 한번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전혀 심한 문제 풀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과정이 높아질수록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드시긴 힘드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최근에 출제됐던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충분히 변형해서 기본 컨셉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장 무서운 게 시험 때 처음 보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풀릴 것 같아서 그때 연구하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 이념으로 삼는 것은 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내 잘못이고 모르는 게 나오면 내 잘못이고 다만 알 듯한데 시간이 모자랐다면 너의 그 매니지 잘못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전에 오답도 안 하고 시험만 보기도 시켜요. 20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좀 하라고. 모르는 걸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다 넘어갔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적정선에서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적정선에서 될 듯 될 듯. 옛날에 네, 대표님께서 그랬어요. 정말 가장 무서운 문제가 풀릴 것 같은 문제라고. 그거 틀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도 다 틀리고. 그래서 사실 안다고 해서 다 맞지 못하거든요. 일단 아는 게 먼저겠지만 아는 걸 성적으로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거고요. 방학 동안에는 아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수학의 바이블 정석 기본 한번 했어요 해도 사실 교육 지금 제가 수업하는 교육이 좀 새로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한 20개, 30개 정도는 돼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미분 적분 들어보셨잖아요. 어머님께서 고등학교 때 배우셨고. 근데 이제 수투에서는 공식 하나만 가지면 미분을 할 수 있었는데 미적분에서는 그 공식 하나가 아니고 한 20개, 뭐 15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실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힘들고 가뜩이나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뭐 덧셈 정리 이용한 공식마저도 실제로 출제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꼼꼼히 챙길 거고 실제로 못 하내면 깜지도 시켜요 공식을. 깜지도 시켜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아니고 네. 제안인데요. 네. 유튜브에서 네. 장대일 선생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십사 하네요. 아, 네. 들고 이렇게 할까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방향성은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게 학년 상관없이
방학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놓고요. 학기 중에는 그거 배운 거 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것 같고, 거기에 써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사용했던 문제집 다 걷어서 일일이 문제 하나하나 캡처해서 오답 노트 만들어줍니다. 사실 제가 학원에서 한 15년째 일하고 있는데, 수업 준비라는 것이 제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아이들 오답 만드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동 저 어디 앞단지 쪽에 스타벅스 한 2시쯤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어요. 매번 그 사이에 껴가지고 오답 노트 만들어서 주고. 네. 네네, 토요일 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것도 저는 좀 흥미로워 하는데, 아이들이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하면서 예전에는 사진 찍어서 보내던 것들을 요즘은 줌이나 이렇게 화성 영상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제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업은 같이 내려가는 학기 중에 같이 내려가고 방학 때 올라와서 수업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할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수업 가르치시는 거죠? 네네네. 여학생하고 남학생 공부가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제가 딸이 둘이 있긴 한데요. 보통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많이요. 아니, 아주 많이요. 많이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요. 네. 저희 아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아. 있다는 걸 저희는 이제 아는데 좀 많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게 사실 따님이시라 그랬죠. 원래 딸 가진 어머님들이 겪어야 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아닌가. 저희 와이프도 남자애들은 참 그런 부분을 좀 적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애들은 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큰애도 되게 심하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생님한테는 안 그래요. 정말 저희 애들은 어딜 가서 선생님들한테 다 칭찬만 받는데, 저는 집에서 얘가 왜 칭찬을 받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막무가내인 아이를 왜 칭찬하실까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머님과 같은 좀 우리 힘들다게 어떤 방식으로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일단 프라이드가 되게 있어가지고 쉽게 자기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제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이 3시간이거나 4시간이면 3, 4시간 내내 강의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 사실 요즘에 워낙 많잖아요, 콘텐츠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안다는 느낌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칠판 다 쓰면 유사 문제를 풀라고 하고 옆에 가봐요. 그리고 사실 간도 좀 많이 봐요. 이 친구가 좀 자존심이 있어서 질문을 못 하는데, 근데 앞에서 보면 눈망울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이해 못 한다고 보여요. 어디까지 보이냐면요, 처음에 한두 번 질문하다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질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딱 보여요. 그게 기하 수업이 그랬어요. 공간 도용 같은 거 하면은 정말 좌표로 설명되지 않은 그런, 기하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이 머릿속에서 도형이 안 그려진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칠판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데 옆에 앉아서 연습장에 가르치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왜 사람 일을 2번 시키냐 이러면서 하기는 가르쳐는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 여자친구가 외향적이면 그게 농담도 하는데, 좀 내향적이면은 그런 말 했다간 큰일 나요. 그냥 알게 모르게 해서 이거 어렵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집에만 가면은 저도 다른 사람이 되고 저희 아이도 다른 사람이 되죠. 저도 학원에서는 좀 따뜻하게 말해주는 선생님이지만 집에서는 또 안 그렇고. 그래서 저는 큰아이가 5학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건 공언했어요. 못 가르친다고. 선생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그건 아는데 어떡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학원을 보내라 이랬거든요. 그만큼 달라요, 어머니. 집에서 조금 아이가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학원에서도 그러진 않아요. 반대로 학원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머니께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수업하고 과외 같은 네.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수행에 치이면 네네. 잘 이렇게 숙제라던가 그런 네네. 걸 못할 때
계속 뭔가 왜 제출 안 하느냐 막 그런 게 막 오니까 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유통성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특히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예전에 외고 학생들 이렇게 맡았을 때 보면은 그 아이들은 일주일에 만나도 주말에 2번 만나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 날 내준 숙제는 일요일 날 거의 되지가 않고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제가 없어요. 네가 해오진 않을 것 같지만 낼게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봐가면서 맞춰가야 될 것 같고 어느 친구는 숙제를 해서 그럼 네가 여유로운 날을 얘기를 해라. 그러면 뭐 무슨 요일을 얘기를 하면은 인증샷 정도는 받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강압적으로 제가 이러진 않아요. 너 숙제 못했으니까 나가 이러진 않아요.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힘듦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구나. 어머니 그건 제가 숙제 조절합니다. 네, 숙제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쭈르륵 가르치고 집에서 숙제할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 회차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학원에 요청을 하는 이유가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워낙 많은 공식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봐서 증명 과정도 알고 공식은 알겠는데 그 공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해 공식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영어 단어처럼 외운다고 적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이라는 것은 외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암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푸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안 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지라도 받아서 암기라도 먼저 시켜서 거기에 이제 껴 맞출 수 있도록이라도 특히 그게 처음에 시작됩니다. 앞단원에 암기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 미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마 수투도 처음에 막 극한 이런 거 할 때 어렵다 그랬다가 중간쯤 괜찮아졌다 그랬죠. 왜냐면 그게 안 나고 이제 공식으로 들어갈 때가 그쯤부터 그렇거든요. 근데 미적분이 그런 범위가 굉장히 더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아이들이 부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단어는 수능에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형의 극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수능이 출제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은 기출문제 그렇게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걸 다 다뤄보면 그 중에 한 문제가 내신이든 또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문제를 선정하는 것도 저의 몫이겠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말씀드리냐면 수능에 나왔다는 거는 변별력을 두는 문제일 수 있고 아이들이 사실 선행을 하셨지만 대부분 좀 기초 단원 위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학교 때는 선행을 그렇게 수학 상하만 그렇게 하세요. 많이 가봐야 수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면 미천이 다 떨어지죠. 1학년 여름방학쯤 지나면은 수학학까지는 됐는데 겨울방학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수원도 하고 수투. 그 과정을 겪으셨을 거고요. 더 희미한 게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 공식부터 가르친다는 생각을 할 건데 그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3 때 가르치면 못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잘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제가 사용하는 교재가 당장 오늘 만든 것도 아니고 계속 썼던 교재들이고 그걸 갖고 제가 교육을 해서 애들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뭐 조금 뭐든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시간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어렵지도 않고 다만 이런 얘기들을 잠재울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인데 이를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도 기출 문제로만 시킵니다. 이런 문제 우리 학교랑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요. 이런 소리를 또 하거나 너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물론 상상고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해버리면은 이거 진짜 나왔는데 왜 안 나온다 그러냐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품이나 이런 데 좀 계산 정말 지저분한 문제들 제가 봐도 안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정말 학교에서는 출제가 안 되거든요. 기출 문제로.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작년에 출제했던 학교에서 필터링을 해줬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쓰면 시간 관리도 되고 이제 반복 학습도 되고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들께 제가 이제 첨언을 조금만 하자면 미적분은 선생님께서 자꾸 외워야지 된다, 깜찍까지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건 수학 선생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능이 오히려 현재 교육과정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반각이나 백악 공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내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오히려 더 가볍게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킬러 문항이 이제 미적분 킬러 문항이 조금 계산이 험악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신이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깊게 더 넓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고2 때 거의 미적분을 개념적으로는 거의 다 끝내게 돼요. 상상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신 난도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실제로 공식화되지는 않지만 적분 방법 자체도 이거 보면 치환적분, 이거 보면 부분적분 이런 것도 애들한테 다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별 학습이 좀 필요해서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표현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입장벽은 높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익숙해지면 차라리 난 미적분이 낫지 난 확통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얘기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뭐 문과를 진학하더라도 그냥 미적분 선택해. 아예 필요 없어. 그냥 미적분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표준 점수도 그렇지만 그 애들이 싫어하는 게 경우를 가르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 경우를 2가지나 3가지로 가르는 건 괜찮은데 7가지로 가르면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거 근데 그게 대부분의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그게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우 나누고 이게 덤벙거려서 뭐 빼먹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놈들은 확통 아예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우는 거 싫어하고 연습 많이 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아이디어로 대충 수수께끼 풀듯이 푸는 거 좋아하는 놈들은 기하를 차라리 선택해. 차라리 그게 나아. 근데 연습해서 거기다 이제 내신이 쉽게 나오는 학교도 아니니까 상산이 다 단답형 주관식이고 그러니까 그 상산은 요행이 찍어서 점수가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아야지 푸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신할 때 미적분 괜찮았으면 그냥 미적분 해라. 기하는 워낙에 쉽게 나오니까 점수 100점 맞았다고 수능에서 100점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미적분 공부에 대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수학 선생인데 왜 이해 안 시키고 외우기부터 시키냐. 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기가 돼 있어야 나중에 이해를 해서 뭐 발상을 해서 접근을 하지. 이게 암기마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사실 킬러 문제를 풀기가 힘들고 저도 고3을 계속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그 킬러 문제도 트렌드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으면 3학년 때 많이 고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상상고 다닐 정도로 아이들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아이들은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분을 선택해서 다 맞으면 돼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내신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적에 올 여름 방학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생각이어서 여기가 딱 시간표가 맞긴 한데 네. 지난번에 수원 수트를 저희가 다 들었는데 수원은 괜찮은데 수트를 폭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마 아이들 전반적인 추세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수투가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수원은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가지고 네. 애들이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요. 제가 변명을 할게요. 학교 대신에 제가 왜 이런 변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은 사실 굉장히 기초적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원을 못하면 수투도 못하고 수원을 못하면 미적분도 못하고 수원을 못하면 기하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그러니까 수원은 굉장히 기초적이면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는 한계들이 너무 명확해요. 근데 수투는요. 특히 앞부분이 개념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부분은 좀 어렵다가 이제 뒷부분이니까 그래도 좀 살만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앞부분에 그 개념을 파고 들어가면 그거의 모호한 개념들을 애들이 되게 잘 못 잡아요. 요거 3가지만 제가 댁에 가셔서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들이 간단하게 야, 너 이거 아냐?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는 맞춰요. 맨 앞에 말씀드리는 건 맞춰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건데요.
0.9 한 다음에 9가 무수히 계속 나오는 거예요. 99999 위에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9가 연속으로 계속 나온다. 네, 어머니 대단하신데요. 순환 무한 소스를. 근데 그게 1이랑 같은 순위, 1보다 약간 작은 순위 이걸 물어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건 시험 문제도 나와요. 다음 중 정수는, 그러니까 1이랑 같은 수이어야지 이게 정수인 거거든요. 근데 정수예요. 근데 제가 극한을 가르치면서 그걸 물어보잖아요. 극한도 이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1보다 잠깐 약간 작은가? 야, 이거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냐? 막 버림하면 어떻게 되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극한의 개념은 목적지인데, 그러니까 목표 지점인데 안 닿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어딜 향해 가고 있어? 이건데 애들 대부분 그 극한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목적지를 물어봤는데 그냥 그 목적지보다 약간 작은 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애들 중에 그 미분 가능성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부드럽다라는 그 부드러워야지 되거든요. 이게 뾰족하면 안 되고, 야 이제 부드럽다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지 부드러운 거니? 라고 물어보면 뾰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뾰족한 건데 부드럽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뱅뱅 돌아요. 근데 만일에 그 상태에서 애가 좌우의 기울기가 같은 거 무한대는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거 확인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면 얘는 완벽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근데 어느 문제집이나 어떤 교과서에도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극한의 정의만 이렇게 딱 그 미분 가능성의 정의만 딱 떨어져 있지 좌우의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의 극한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없고. 세 번째 질문이 이게 제일 압권인데요. 이건 알 것 같은데 모르거든요. 정말 접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접하는 거, 그러니까 접하는 게 뭐냐고.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야, 그러면 이거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 그건 안 접선이지. 그러면 x 세제곱 이거 접선일까? 그건 접선인데 뚫접이라고 하던데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접선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되게 어려워지죠. 어렵죠? 근데 네이버 국어 사전을 펴면 나와요. 첫 번째 뜻이 줄 부채 이렇게 촥 하는 거, 부채선자 써서. 두 번째가 비밀리에 만남, 간첩이 비밀리에 만남, 이게 접선. 세 번째 뜻이 수학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떤 곡선에 대해서 할선 L이 존재할 때 두 개의 교점을 PQ라고 놓으면 정점 P에 대해서 Q가 동점 Q가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극한의 위치라고 이게 국어 사전에 있어요. 그래서 야, 국어 선생님이 이걸 알더라. 대단하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접선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요. 2차 함수에서. 그때는 미분을 안 배웠어요. 근데 미분 계수를 배우면서 접선의 정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 접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의적으로 어떤 걸 접선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미적분 배우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여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수투는 그 학교 선생님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여기에서 뭐 변곡 접선 바깥에서 접선 그으면 뭐 그 점근선 바깥에서 접선 그으면 몇 개 그어질까 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 해요, 애들이. 그 원래의 개념을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살짝만 꼬아주면 표현.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뭐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만 선생님이 두 번만 표현을 꼬아버리면 애들은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수투 부분은 저도 어렵게 내면 10문제 내면 상상고 애들이라도 2문제밖에 못 맞추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념 부분만 물고 늘어지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개념을 강조하고, 작년에 사실 아픈 얘기긴 한데 고3 애들이 입시 성과가 안 좋았어요. 뭐 저희는 학원이니까 사교육 기관도 어느 정도 이제 대입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작년에 진짜로 절대 안 내보냈거든요. 아시잖아요. 1학년들도 다 안 내보냈잖아요. 고3 애들이 올해는 지금 고3 애들이 자습실에 거의 없대요.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형광으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근데 작년에는 수시도 망했던 게 뭐 일단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해도 상상고인 거 모르는 입사관 없거든요.
근데 최저를 못 맞춰 버리니까 이건 뭐 이렇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도 따라서 같이 못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작년에 조금 아픈 기억이긴 했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거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투도 개념적으로 어렵게 접근을 해줘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수시에서 꼭 학종만 있는 게 아니고 논술도 있잖아요. 뭐 논술에서 이제 애들 공부 더 그 합격 확률 높여갈 수도 있는 거고 수능에서도 개념적으로 수원투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냥 저는 그냥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좀 그렇게 해서 현재 고2 애들, 지금 고3 애들 좀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노력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수험할 때 상상고 교과 과정에 그 고급 수학 이렇게 해서 수리 논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그걸 미리 준비해서 2학년, 2학기 기아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아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솔직히 이번 방학 들어가기 전에 번개 특강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그것만 하면 네네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큰 품을 들이지 않았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그냥 수리 논술 준비하면서 천천히 배워도 전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 논술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대 논술 네네네 의대 논술.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또 3학년 1학기 때 시작되고 2학년 2학기 다른 학교는 이게 상상고가 아닌 다른 학교는 수리 논술을 준비할 때 3학년 여름 방학 때 시작을 합니다. 미적분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 시작한다는 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예. 전략적으로 내신을 놓고 논술 준비 때문에 학원에서 선행들을 많이 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거든요. 거의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거의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제 아이를 넣으려면 2학년 2학기 때 좀 미적분까지 선행을 다 시켜서 논술 넣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일반고에서. 네. 아이들하고 협의가 안 되시면 겨울 방학 때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게 논술 선생님들이 확통을 조금 가르치고 하시더라고요. 네, 확통을 조금 가르쳐서 하시고 그래서 그 진도 부담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미적분만 하고 나면은 네, 수입 부담은 없는 것 그럼 뭐 확통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네.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같아요. 네. 뭐 경상 계열이랑 같이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얘기를 해줘요. 대학교에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낸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네, 근데 되게 오해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갈게요. 대부분 애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예전에 특기자 전형을 과고나 영재교 애들이 갔었어요. 그때 면접 문제는 정말 무서웠어요. 수리 논술이 아니죠. 심층 면접 문제가 자소서 확인 면접이 아니고 심층 면접인데 저보러 물어봐도 이럴 정도로 이런 걸 물어봐도 돼?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다 이제 그 선행학생 영향평가 보고서를 이제 대학에서 제출을 받으면서 이제 난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나 그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사고 애들이 수리 논술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나 뭐 이쪽은 심층 면접이긴 한데 그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의대 수리 논술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과학고 애들도 가끔 그 장학금 받은 거 토해내고 가던데 영재교 애들도 토해내고 가던데 걔네는 뭘로 가? 걔네 학종이에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과학고 재학생들 많이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걔네 2학년 말 그러니까 조기 졸업한 애들 과학고는 있어요. 영재교는 거의 없는데 영재교는 이제 3학년까지 다 다니거든요. 근데 2학년 말 3학년 말에 수능 수업 들으러 와요. 수학을 만점을 못 받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네는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네는 학종으로 간다. 그리고 그 의대에 지금은 굉장히 적어졌다. 영재교나 과고 출신의 의대 가는 애들이 굉장히 적어졌다. 그래서 아예 그냥 카이스트 같은 데 간 다음에 반수해서 정시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는 미적 끝나고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그때쯤 시작하는
네. 네, 그게 아주 알맞은 거고 선행이라고 해서 뭐 지금처럼 주사회로 고급석을 배우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때는 편하게 하시면 된다.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 뭐 수능 주 이틀 반이면 뭐 그 논술 주 1회 반이나 주 2회 반 방학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뭐 다른 거 더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다행입니다. 9시가 넘어버렸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에서 더 질문 없으면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히려 시간이 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넘어가서 뭐 거의 피곤하실 정도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메라 끈다고 더 이상 뭐 더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 어머니들께서 그 현장에서 질문이 필요하시면 선생님하고 1대1로 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학원 목동 여름방학 프로그램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들 테니까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